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오전 10시 30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 법원에 출석합니다. 이제부터 약 24시간 후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될 텐데요. 만일 구속된다면 역대 전직 대통령으로는 세 번째인 셈입니다. 그리고 만일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된다면 첫 번째 불구속 기소된 전직 대통령이 되는 셈인데요. 어떤 경우든 이는 매우 불행한 우리의 역사입니다. 짧은 민주주의 역사에서 전직 대통령들이 4명이나 검찰 포털라인에 섰고 3명이나 기소됐다는 사실은 비리 문제가 단순히 사람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보다는 우리 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는 논리가 성립합니다. 이제는 사람이다가 아니라 이제는 시스템이다라는 슬로건이 더욱 가슴을 파고드는 이유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모든 자격증 합격 시대 에듀 공무원 시험 합격 시대 에듀 취업 성공의 합격 시대 에듀 이 시대의 모든 합격 시대 에듀 합격의 공식 시대 에듀 한계를 넘어 글로벌 리더가 된다는 신념으로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1968년부터 오직 프레스 제작으로 한 길만을 걸으며 세계로 나가고 있는 IDS의 도전과 혁신은 계속됩니다. 고객 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는 주식회사 IDS. 김 사장님은 고민하던 공장 먼지 악취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박 사장님도 쉽게 없애기 어려운 식당 연기 냄새를 해결하려면 정답은 역시 우양집진기. 이제 25년 기술의 우양집진기로 말끔히 해결하세요. 집진기는 역시 우양집진기. 우양집진기. 검색창에 우양집진기. 건설 관련 업체 정보들은 더하고 직거래니까 중간 마진은 빼고 매출을 곱하면 이거 결국 플러스네? 아무리 계산해도 건설 플러스. 견적부터 계약까지 건설산업 직거래 장터 건설 플러스. 건설 플러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3시간 정도 후면 영장 실질심사를 시작을 하죠. 그렇습니다. 예.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원래는 그 검찰청사로 먼저 출두를 해서 이 수사관과 함께 그 법정으로 가야 되지만 이 경호상의 문제로 곧장 그 법원으로 좀 이동하게 될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아하. 네. 그리고 이제 그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 법원의 그 지하 구치감에서 곧장 그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법정으로 이동을 해서 이 기자들이 그 취재를 좀 피해갈 수 있도록 즉 그 포토라인에 쓰지 않을 수 있도록 이제 요청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이를 그 좀 거부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재용 삼성전자의 회장이나 이 김기춘 전 청와대 그 비서실장과 마찬가지로 이 서울중앙지법의 그 청사 뒷문 현관을 이제 거쳐서 들어가게 됩니다. 예. 여기에서 이제 그 포토라인에 좀 서게 되겠죠. 그래서 언론에 다시 한번 그 노출이 될 것 같은데요. 이 법정에서는 그 범죄 혐의와 그 구속 여부를 두고 그 치열한 이제 그 법리 다툼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 심사가 끝난 뒤에 이제 그 어디에 있을 것인가 이것도 좀 관심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예. 영장 실질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통은 이제 이 검찰청사 구치감이나 아니면 그 구치소에서 그 대기하게 되는데 이 경호상의 문제로 제3의 장소를 지정할 수도 있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이 시간쯤에는 이제 그 구속 여부가 좀 결정돼 있겠죠. 내일 이제 우리 백병규 평론가님하고 얘기할 땐 그 얘기하고 있겠죠. 맞습니다. 구속이냐 불구속이냐. 예. 어제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순회투표에서도 문재인 후보가 2위를 차지했어요. 예. 이 게임은 끝났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안희정 지사 측과 이재명 시장 측은 아니다. 아직 결선 투표 간다. 게임은 끝나지 않았다. 예. 네. 끝나도 끝나지 않았다. 이제 이런 이야기일지. 요기베라. 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닌지 이제 이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문재인 전 후보가
호남 지역에서의 그 압승에 이어서 그 충청권에서도 이제 그 1위를 차지를 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번선행이 좀 이렇게졌습니다. 안희정 후보의 그 텃밭인 만큼 이 충청 지역에서는 그 안희정 후보가 그 1위를 하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많이 있었겠지만 이 문재인 후보가 그 47.8%의 득표로 1위를 굳혔습니다. 이 50%를 이제 넘기지는 못했는데요. 안희정 후보는 그 36.7%. 그리고 그 이재명 후보는 15.3%를 얻었고요. 이 최성고양시장은 그 0.2%, 호남 지역보다도 득표율이 좀 줄었죠. 이 문재인 후보 그 과반은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호남 지역에서 그 60% 득표와 그 영남권에서도 이제 그 유리할 것으로 그 우세 등이 그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 본선 직행이 좀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안희정 후보는 이 문재인 후보의 그 50% 즉 과반을 좀 저지하는 게 긍정적이라면서 이 수도권에서의 그 반전을 이루겠다. 이제 이런 기대감을 좀 표시하고 있고요. 이재명 후보는 그 아무런 조직이나 그 연구가 없는 충청권에서 그 15%의 득표는 성공적이다. 이렇게 좀 자평을 하고 있는데요. 영남에서는 그 이상을 득표를 하고 이 수도권에서 그 승부를 걸겠다. 이런 입장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사실 그 충청 보면은 안희정 후보의 텃밭이고 안방인데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신기한 건지, 예? 특이한 건지, 이상한 건지, 대단한 건지 모르겠어요. 어떤 건지. 네, 사실은 좀 예상이 됐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 그 여론조사에서도 이제 그 충청권에서 예. 문재인 후보가 안희정 후보를 이제 그 근소한 격차로 좀 앞서는 것으로 좀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당내 선거인 만큼 결국은 관건은 그 조직에 있다. 그렇죠.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안희정 후보가 그 조직의 열쇠를 좀 만회하지 못했다는 평가인데요. 특히 이제 그 충남 지역은 그 안희정 후보의 그 조직이 우세였던 반면에 이제 그 충북 지역과 대전 세종시 여기에서는 뭐 절대적으로 좀 열세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충북은 그 지역위원회 그 8곳 가운데 6곳, 대전은 그 7곳 가운데 5곳에서 이 문재인 후보를 그 지원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오늘 이제 한겨레가 이제 분석을 해서 보도를 했고요. 반대로 이제 충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11곳 가운데 8곳에서 그 안희정 후보 쪽 조직이었지만 충북과 다른 지역, 즉 그 대전과 그 세종시의 그 열세를 좀 만회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그 선거인단 규모도 보면 그 충남이 그 10,000명대 초반이었던 반면에 문재인 후보가 그 우세했던 그 대전, 세종, 충북의 경우에는 15,000명으로 추산이 돼서 이 같은 결과가 좀 나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죠. 그 일부에서는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문재인 전 대표 이게 조직이라는 측면이 오히려 충청도 경선에서 확실해졌기 때문에 오히려 문재인 후보가 충청도에서 졌더라면 호남에서의 승리가 더 돋보였을 수 있다. 예? 국민 참여 경선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돋보였을 수 있는데 여기 와서 잊어버려가지고 이게 뭐 호남에서의 승리라는 건 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이 들게 만들었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이제 후보와 그 후보 측 캠프의 생각은 어떻든 바로 이기고 보는 거죠. 그렇죠. 이 결선 거치지 않고 바로 본선으로 직행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겠죠. 네. 최명길 의원 탈당했죠. 맞습니다. 이 김종인이 들어와 회생시킨 민주당을 그 김종인이 떠났다. 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최명길 의원이 그 민주당 탈당을 이제 그 공식 선언하면서 한 말이었습니다. 최명길 의원은 어제 오전 그 이 같은 성명을 통해서 이제 자신의 탈당 입장을 밝히고 국민을 더 행복하게 해줄 능력을 갖춘 그 정치 세력이 결집하는데 작은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탈당한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최명길 후보, 최명길 의원, 향후 행보와 관련해서. 후보가 입에 붙으셨네. 예. 죄송합니다. 좀 하도 그냥 대선이라고 하니까요. 최명길 의원은 그 향후 행보와 관련해서는 그 김종인 전 대표와 함께 하겠다는 이야기를 이제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국민을 더 행복하게 해줄 그 예쁜 정치가 가능한 곳을 만들고 그곳으로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김종인 캠프 합류를 이제 시사를 했는데 이 탈당 선언 후에 그 김종인 전 대표가 그 제왕적 대통령제의 그 문제를 제기하고 이 뛰어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즉 개헌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이제 말하기도 했습니다. MBC 기자 출신인 그 최 의원은 그 김종인 전 대표와 그 오랜 기간 그 상당히 좀 절친했던 이런 사례로 좀 알려져 있고요. 이 김종인 비리 시절인 그 지난해 4.13 총선에서 이 송파을의 공천을 받아서 이제 국회에 입성을 했죠. 이 최 의원 탈당으로 그 민주당 의석은 120석으로 이제 거칠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국민의당 오늘 대구 경북 지역, 강원 지역까지 되나요? 순회 맞습니다. 경선 오늘 치르죠. 네. 이제 호남 제주에 이어서 그 부산 경남 지역을 그 석권한 안철수 전 대표가
4연승 가도를 지고 달릴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이 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얼마나 투표하느냐 성공할 것이냐 예. 이 점이죠. 이 투표소는 그 대구광역시의 3개, 경북의 15개, 강원의 그 13개 등 그 총 31개소에서 이제 투표가 좀 진행이 되게 되는데 과연 이제 얼마나 참여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오후 1시에 이제 그 대구 실내체육관에서 그 합동 연설을 갖게 된다고 하죠. 네. 흔히야 각 정당이 이제 뻗어가지고 흥행은 좀 별로 안 될 것 같고. 네, 이제 사실상 그 후보들이 확정이 됐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더군다나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도 있고, 예. 세월호 목포 신항으로 출발하느냐 여부도 오늘 결정지고.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게 다른 이슈들이 많아서 이거 어디 제대로 주목받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세월호만 얘기했으니까 말인데, 어떻게 오늘 출발하나요? 목포 신항으로? 원래는 이제 오늘 출발할 예정이 있는데 사실상 좀 어렵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제 굉장히 파고가 높아서 네. 그동안 해왔던 작업들이 전면 중단이 됐기 때문인데요. 네. 현재 이제 2가지 작업이 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세월호를 반잠수식 선박에 고정하는 용접 작업. 예. 그리고 이 반잠수식 선박의 날개탑을 제거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사실은 이제 6월이 발견되면서 이 용접 작업은 중단이 됐고 이 날개탑 제거 작업도 어제 새벽부터 파고가 높아지면서 중단이 됐는데요. 네. 오늘 이제 오전에 이를 재개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빠르면 내일 출발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더 늦춰질 가능성도 좀 배제는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죠.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충청 경선 결과 호남에 이어서 다시 한번 문재인 전 대표 1위 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문재인 대표로는 확인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만 여전히 선거인단의 60%가 남아있는 만큼 역전이 가능하다. 지금 안희정, 이재명 두 후보 캠프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재명 캠프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연결해서 지금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셨습니까? 이종걸입니다. 예, 오늘 조간신문에 우리 이 의원님 나오셨대요. 네. 문자 폭탄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드신 것 같은데. 자,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호남에서 1위를 했어요. 그죠? 문재인 전 대표가. 네, 그다음에 이제 충청에서도 1위를 했는데 충청은 안희정 지사의 텃밭인데 네. 이 현상이 대단한 겁니까? 아니면 특이한 겁니까? 이상한 겁니까? 아니면 예측됐던 겁니까? 어느 정도 예측이 됐던 측면이 있습니다. 우선 이제 이재명 후보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예. 호남 충청은 아예 조직이 전혀 없고요. 예. 이제 분위기나 가지고 있는 느낌으로 예상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예. 충청으로 볼 때 이제 15%가 바로 그겁니다. 호남의 경우에 한 20% 나왔는데요. 그거는 사실 호남이라는 데가 이제 문재인 대표의 분당 책임이 몰려 있는 데고요. 예. 그리고 지난번 총선 때 안 찍으면 본인 은퇴하겠다라고까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문재인 말실수가 상당히 몰려 있는 데거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60%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뭔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동시에 거의 치러졌던 안철수 국민의당에 대한 이제 반문 이런 것들이 이제 한 절반 정도가 넘어갔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번에 충청에서 거의 지사를 하시면서 거의 충청의 조직이나 이런 것들은 아주 단단하게 돼 있었던 안희정 지사 후보의 이제 36% 정도와 그리고 전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한 15% 정도가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이재명 중심으로 본다면 아무 조직 없는 곳에서 이제 이 정도 끝났다. 영남에서는 사실 다 조직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거의 공조직을 거의 100% 다 장악을 한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영남은 서로 조직이 없고 최소한도 영남은 대구 경북에서는 이재명 시장의 지지도가 이거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가장 높은 이제 수도권이 남아 있는데요. 수도권은 조직도 좀 있고 지지도도 높고 정책 이념 성향의 투표의 영향도 크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경부선으로 올라갈 때는 이재명 지사의 최소한도 30% 넘는 확보와 그리고 안희정 지사의 선전으로 최소한도 50%는 넘는다. 그 얘기는 문재인 후보의 과반수 저지는 거의 분명해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거 쭉 들어보면 이 조직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등장했거든요. 자, 그렇다면 호남에서의 문재인 전 대표의 승리라는 것도 결국 조직 덕분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나요? 예, 그 ARS에 있어서도 지금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안철수 국민의당의 어떤 그 ARS 분위기는 이제 거의 반분이 됐던 거고요. 공조직에 있어서는 뭐 거의 100%를 그 문재인 후보가 다 이제 차지한 걸 보면 조직 영향력이 좀 크고 작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어차피 당내 선거기 때문에 조직이 생각보다 이제 크게 작용했습니다. 지금까지는요. 그렇다면 호남에서의 반문 정서를 극복했다라고 얘기하기는 이르다. 이렇게 이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안철수 후보와 반분이 됐고요. 그리고 이 충청에서 보면 46%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안희정 지사의 조직력과 문재인 후보의 당내 공조직이 이제 부딪혔는데요. 46% 정도로 이제 섰다는 것이 저희로서는 더 앞으로 영남 수도권에서는 이 46%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라고는 그런 기대감을 저희들은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과반수 득표는 힘들 것이다. 그래서 과반수 득표가 힘들어지면 이제 우리 이제 이재명 후보와 안희정 후보 사이에 이제 어떤 우열의 그것이 수도권에서 이제 사실 결판이 날 것 같은데요. 거기서 이기는 후보는 상당히 반전과 정말 민주당의 그때 보이는 역전의 드라마가 이제 펼쳐질 것이다. 저는 그걸 분명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 시나리오도 있고 반대 시나리오도 있거든요. 문재인 후보가 그대로 간다. 결선 투표 없이 이런 시나리오도 가능한데 만일 문재인 후보가 그대로 간다라고 했을 때 안희정 지사와 이재명 시장의 표는 어디로 갈 거라고 보십니까? 그게 민주당에 남을 거라고 보세요? 아니라는 분석도 많던데. 우선 저는 지금 언론이요. 말씀하신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이제 대립에 이미 벌써 이제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것은 좀 빠르다 생각합니다. 저는 어제 안희정 선거 진영과 이재명 선거 진영의 연대 선거 운동을 하자. 그리고 또 안희정에서 이재명을 외쳐주고 이재명이 안희정 쪽을 이렇게 외쳐주는 그런 이제 아주 두 번째부터는 상당한 그런 모습의 연대 모습, 그다음에 동질감의 회복 문제, 그리고 그 문재인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1위 후보 또는 거대 후보 또는 패권 후보에 대한 이제 연대 목소리들이 나면서요. 지금까지 양자의 연대가 결선에서 쉽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바꾸기 시작했다. 그래서 저는 결선만 가면 문재인 플러스 안희정이라는 것이 불가능을 극복하고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근데 이제 제가 여쭤본 건 가정이지만 문재인 전 대표가 많이 된다고 했을 때는 안희정, 이재명 지사를 지지했던 표가 어디로 가겠냐 이걸 여쭤본 거거든요. 물론 제가 그것을 이제 물어보셨는데 전 이제 그게 그러니까 지금은 예상하기 어렵다.
예상하기 어렵다. 예상이 좀 빠르다. 그 예상한다는 것은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예. 지금 이제 이 바깥에 ARS들이 당과 다른 또 트랙들이 좀 들어왔기 때문에 200만이라는 것은 상당히 그런 예. 일반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의 모습에 의해서 저는 그 이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정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로서 그야말로 당을 완전히 획일화하고 패권화하고 어찌 보면은 공조직을 100% 이렇게 확보한 문재인 후보에게 이 200만이 넘는 ARS 다른 트랙의 국민들이 어떻게 보고 있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 문재인 후보의 당내 승리를 위해서 도와주겠나, 아니면 지금까지 당과 바깥에 있던 그런 성향들이 예. 더 커지면서 예. 밖으로 나가겠느냐. 예. 저는 오히려 후자 쪽으로 갈 수도 있겠다. 그래서 밖으로 나갈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과 안희정이 반드시 역전과 반전을 통해서 당의 예. 후보가 돼야 된다. 자, 이렇게 뭐 생각을 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그 당내 선거도 당내 선거지만 사실은 최명길 의원은 어제 탈당하지 않았습니까? 김종인 전 대표하고 이제 비문 단일화 작업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이제 좀 너무 좀 많이 늦었어요. 매일매일 이제 벌어지고 있는 변화된 상황들이 좀 또 참고가 돼야 될 텐데요. 예. 지금 현재로서는 많이 늦은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 안철수 후보도 지금 이제 문재인 전 대표의 출마 선언과 이렇게 서로 그 대립을 세우면서 연대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개헌연대라는 것도 이제 상당히 개헌의 문제들이 이제 지금 대선 전에 이루어지긴 좀 어려워진 걸로 지금 저희 보기 때문에 그것도 예. 쉽지 않고요. 그리고 또 저쪽 바른정당 최소한 바른정당 정도의 그 연대, 그래서 적폐 세력이라고 하는 자유한국당을 뺀 바른정당의 연대라든지 이것도 이것을 끌어내면 저는 김종인 대표의 상당한 그 장점일 거라고 저는 생각했는데요. 그것도 지금 사실 좀 어려워지는 건 아닌가. 이런 것들이 점점 이런 빅텐트 또 어떤 삼지대 단일화를 만들려고 하는, 그리고 그 중심이 되려고 하는 김종인 대표의 생각들이 자꾸 좀 어려운 방향으로 가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려운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거든요. 이제 10시 반이니까 뭐 3시간도 안 남았어요. 자, 구속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당연히 구속될 것 같습니다. 이미 종범들이 구속이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끝까지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부인의 정도가 강해서 이것은 증거인멸이 되고 있다라고 확신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본인이 뭐 자기 통장에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부인의 강도가 클 뿐더러 지금 뇌물죄의 어떤 기본적인 의식, 기본 구조조차도 그냥 무시해버리는. 네. 말하자면 뇌물죄는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한 것이 뇌물죄거든요. 제3자에게 제공한 것들이 다 있어서 그분들이 다 받은 사람들이 구속이, 준 사람들도 구속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구속을 피할 길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만약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됐을 때 대선 판도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동정론이 일거나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예, 그런 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박근혜 대통령이 사저에서 이제 사저 정치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본인은 안 보였지만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제 태극기 들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 지금 새로운 이제 대한민국을 구성하려고 하는 그런 앞길을 좀 막는 측면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오히려 그것이 더 이런 정치 현상과 우리 선거로 가려고 하는 여러 가지 새로 구성하려고 하는 의지나 이런 것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막았던 거 아니냐. 본인이 이제 구속이 되셔서 그냥 눈에 안 보이게 된다면 그런 사저 정치도 없어질 것이고 네. 바깥에서 그것을 이렇게
응원하는 그런 박사모나 이런 흐름도 저는 많이 찾아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